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란TV의 정예재입니다. 오늘은 좋은 보상의 마지막 시간으로 7번째 요건인 보상 플랜이 자주 변경되지 않을 것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상 플랜은 수당 지급 방법에 관해 회사와 사업자 간에 정한 보상 규칙이며 계약 내용입니다. 따라서 보상 플랜은 사업자들의 이해와 직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보상 플랜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회원들은 보상 플랜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할 수 없고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회원들은 단지 회사가 정한 보상 플랜을 신뢰하고 사업을 선택할 뿐입니다. 보상 플랜의 수정을 요구할 아무런 권리도 사업자에게는 없습니다. 이처럼 보상 플랜이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체결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일일이 계약 내용을 협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계약을 법률상 용어로 부합계약이라고 합니다. 보험가입계약이나 콘도동 이용계약, 회원권 계약 등이 모두 부합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합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계약 내용이 계약 상대방을 위해 얼마나 공정하게 만들어져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큰 회사에서 정한 계약 내용이니 우리를 위해 잘 만들었겠지라고요? 그러나 실제 계약 내용을 보면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계약 상대방들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만들어 이런 부합계약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표준약관을 제시하거나 약관규제법을 통해 너무 심하게 상대방을 불리하게 하는 계약 조항을 무효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점은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계약 내용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회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회사를 선택할 때 어떤 회사를 선택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직한 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회원들을 회사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존중하는 회사를 만나야 합니다. 아마 모든 회사는 사업자를 위한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본색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회원을, 사업자를 희생시키는 회사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와 사업자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만난 존재입니다. 회사가 사업자에게 희생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요. 사업자를 희생시켜서도 안 됩니다. 네트워크 회사의 규정 가운데 사업자들을 불리하게 하는 규정으로 대표적인 것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보상 플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보상 플랜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회사가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 보상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합계약의 성격상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변경 내용을 통제할 아무런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 플랜의 변경이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사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회사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사업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만 사업자들에게 불리한 변경을 통제하는 수단은 되지 못합니다. 네트워크 회사들이 보상 플랜을 변경하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연륜이 쌓여있는 회사의 경우 지역적인 부분에 수정은 있을 수 있지만 보상 플랜의 근본을 바꾸는 변경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한 변경은 사업자 간에 이해가 충돌하게 되어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사들에 대한 수년간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살펴보면 총매출, 총수당, 그리고 등록사업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는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동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제도가 이미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상 플랜을 크게 또는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사례는 사업 초기에 있는 회사들이나 영업 실적이 부진한 회사들에서 자주 목격됩니다.
아직 검증이 안 된 보상 플랜을 사후에 수정하는 것이며 부진한 영업 실적을 보상 제도를 바꿈으로써 만회해 보려는 것입니다. 보상 플랜이 크게 변경된 후에 그 회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전과 다르게 출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 플랜의 변경은 수당의 분배 구조를 바꾸어 사업자들의 이해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상 플랜이 변경되면서 지위가 불리하게 된 사업자들이 회사를 떠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상 플랜을 자주 변경하는 회사는 아직 안정화되지 못한 회사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사업자의 지위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가능한 이런 회사는 피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보상 플랜을 자주 변경하지 않는 회사를 선택하십시오. 안정된 보상 제도를 갖고 있는 회사라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 이상적인 보상 플랜의 7가지 요건에 관해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보상 플랜을 갖고 있는 회사를 선택한다는 것은 훌륭한 사업 도구를 갖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보다 신중하게 회사를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내가 아직 보상 플랜을 분석할 능력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개별 회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도 파란합시다. 좋아요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됐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